얼마 전에 용하다는 역술인이 있어서 궁합을 좀 보러 갔는데 제가 봤을 땐 좋지가 않네요. 물에 기른 것도 사주야. 집안끼리도 편안치가 않아. 살아서 이별을 안 하면 죽어서까지도 이별이 되는 사주야. 그 말을 그냥 무시하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다 좋고 그런데 그런 궁합 때문에 사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어머니 되실 분이 궁합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도 이 며느리 될 친구가 너무 예쁘니까 몇 번 다른 군데에서 더 본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도 갈등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될 사람의 궁합이 굉장히 나쁩니다. 파혼을 시켜야 할지 아니면 결혼시켜야 할지 이 고민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과연 신세기의 남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과연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결혼이냐, 파혼이냐? 결과 보여주세요. 저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박철 씨는 네. 결혼을 시켜야 한다? 시켜도 된다? 예. 저는 이제 궁합이 좋았던 쪽에 속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갔어요. 예. 어른들이 다 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 주변에 계신 분을, 가까우신 분을 보면 궁합이 최악인데 아주 잘 살아요. 뭐 애가 뭐 어떻게 잘못된다, 남편이 뭐 일찍 죽는다,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한다는데 그 말이 전부 정반대인 마냥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궁합이 나쁜데 어떻게 잘 사느냐. 그거는 궁합이 좋아도 잘못될 수가 있듯이 궁합이 상극이라도 잘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 둘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의 궁합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작은 운명 같은 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에 너무 신뢰를 많이 가해서 다른 조건들을 배제한 채 헤어지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저는 전혀 궁합을 안 봤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소개로 만나서 잘 살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제가 궁합을 봤어요. 어땠는지. 근데 정말 상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으면 서로 에너지가 이렇게 뺏기는 이런.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 안 좋게 이제 끝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그 궁합 봐주시는 분이 이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설사 궁합이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건 저라고 밝히지 않고요. 전화로. 근데 그렇게 해서 알죠. 궁합을 보려면 이름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름은 안 넣었어요. 그게 사주에서 하는 건데 사주라는 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 그래요. 이분이 역술이 저희는 이거 잡다하게 많이 알아요. 그것도 팔아요? 그건 안 팔죠.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걸로 딱 정해진 거예요. 솔직히 결혼하시는 분들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랑은 변하죠. 그 변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변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얘들은 이제 죽고 못 살고 살지만 분명히 얘네들 위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고도 결혼하면 잘 살겠죠. 근데 말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아까 사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월, 일, 시. 그 시는 하루를 12개로 나눈 걸로 옛날에는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2시간을 한 시로 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궁합에 큰 신빙성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2시간 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사주팔자가 다 같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도 어느 다큐를 보니까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의 사주팔자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거지가 됐더라고요. 이건 아니고 좀 어렵게 사시겠죠. 뭐 그런 같은 사주인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궁합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모가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못 시키겠다. 파혼하자라고 했을 때는 위자료를 물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것이다. 이게 위자료를 묻는 사유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을 봤는데 이번에 물가에 가지 말란다, 여름에. 그러면은 물가에 안 가게 돼요. 그렇죠.
또 이번 겨울에 산에 가지 말라 그러면 산에 안 가게 되는데 사람은 그걸로 계속 바꾸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이런 뭐 사주팔자 이런 거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점을 봤어요. 근데 산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잘 안 믿는 사람은 까먹어요,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산에 갔다 왔어, 가지 말라 할 때. 아무 사고도 안 났잖아요. 아무 사고 안 났죠. 아, 진짜 나중에 그렇다. 생각해보니까 나 물가 갔다 왔네.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오늘의 운세 보잖아요. 오늘 운세 보고 1시간 뒤에 그 운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긍정의 힘인 것 같아. 만약 궁합을 좋게 하면 좋은 걸 계속 밀고 나가는데 안 좋아도 좋을 거 괜찮지 않겠냐.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어머니라면은 아들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가정 하에 저 같으면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너희들 궁합도 좋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양재진 원장이랑 좀 틀린 의견인데 이게 겉궁합하고 속궁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들을 불러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궁합이 안 맞는데 속궁합은 맞니? 아니 속궁합은 맞니? 그래서 내 변태예요? 아니죠. 그건 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동의해요. 응?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상렬 씨 변호사가 동의하면 어떻게 동의하는데 뭘 동의하시는지. 자, 먼저 무슨 동의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속궁합은 맞아야 된다. 궁합보다 속궁합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속궁합이 안 좋아서 원만한 부부 관계가 안 돼가지고 뭐 부부 관계를 없이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속궁합에 대해서 제가 실례적 예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속궁합으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속궁합으로 결혼했습니다. 내가 맞는 얘기했잖아. 시원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소위 그 네. 바깥에서 얘기하는 궁합은 보셨는데 안 맞는데 속궁합은 맞는 거예요? 반반이었어요. 뭐 나쁘다 좋다는 사람이 반반이었고 신경 안 썼어요. 제일 중요한 건 속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완벽하게 모든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네. 지금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딴 남자가 눈에 안 보여요. 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아무리 멋진 남자가 나와도 별로 매력적이잖아요. 왜? 나하고 딱 맞는 남자 있으니까. 이게 표정은 그 뭐예요? 딱 맞는 남자 있으니까. 딱 맞는 남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변호사님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되죠, 있죠. 그러니까 동침을 거부하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이혼 사유. 기간은 얼마나 근데 이제 돼요? 그 기간을 뭐 법에서 일주일에 몇 번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통상적인 기준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서로 원하지 않아서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한쪽은 원하는데 다른 한쪽이 거부를 해서 부부간에 동침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 그게 이게 법적으로 써 있어요? 동침의 의무가 있다. 동서 의무라는 게 있어요. 동서인데요, 동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용어는 동서인데 이게 같이 잔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잔다. 이제 그러겠네요. 여보 오늘 법적 의무를 해야 되려고. 전쟁 기간이 어느 정도? 섹슬리스 부부의 그 기준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12회 미만. 12회. 한 달에 한 달에.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요? 예. 아니 김관규 씨는 법적으로 걸릴 게 없어요. 상대가 없는데. 형은 바람을 펴도 간통이 아니에요. 예, 그래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궁합입니다. 속궁합이 아니고 이게 어머니의 고민을 아, 전 궁금한 게요. 신지현 씨가 박혜미 씨한테도 여쭤보고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맞다. 인생 상담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늘 방송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연하랑 사시고 또 몇 살 연하죠? 예, 8살입니다. 8살이나 어리시니까 저는 굉장히 여자로서 그래서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연상이죠, 거기? 저는 11살이 위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늘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19살을 손해보고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늘 뒤져진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존경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정 단계에서는 11살임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결정하셨잖아요. 네. 그때 모르셨다가 살다 보니까 느꼈다. 그땐 제가 뭔가 귀신이 씌었던 귀신. 사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네. 그러면 난 이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연상이 나요, 연하가 나요? 저기요, 그건 두 번을 다 살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 네, 아니,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연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요. 예. 눈물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촉촉히 져주세요. 정말 여자는 30대 이후에 점점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활력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절정기에 다다르는데 남자들은 이제 40대 이후는 뭔가 또 은퇴도 고민해야 되고 또 뭔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방황이 있으니까. 게임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지금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라커룸에서 은퇴해요, 그냥? 다이야, 다이. 조영구 씨가 혹시 67년생이신가요? 예, 맞아요. 67년생이에요. 광규 아, 이게 은퇴하셨대요. 확 꺾여지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왜 꺾여요? 한 방에 훅 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언제 꺾이셨어요, 조영구 씨? 재작년쯤이었던. 아니, 근데. 아니, 혹시 살 빼시면서 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왜냐면 이게 성 호르몬이 그 지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방을 쫙 빼면은 성욕이 떨어져요. 저희는 지방으로 따지면 박철영님은 멋있니까. 양재진 씨는 이렇게 보면 지방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요? 마른 장작이 화력이 좋다고. 하지만 금방 타들어가지. 마른 장작은. 아, 그리고 비만은 대부분 아예 발기부전이 많습니다. 또 어디로 가니, 얘기가? 진정하시고요. 자, 이번 주제 예. 궁합 맞습니다. 그런데 속궁합 아니고요. 저기요, 목 쉬실 것 같아요. 저 목 쉬었습니다. 네. 여성 게스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조혜련 씨는 궁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성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남녀가 살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작년 때부터.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왕이면 궁합도 맞고 예, 여러 가지로 맞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박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 아니 어차피 지금 다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았을 것이고 전체적인 그 속궁합까지 다 봤을 텐데 궁합이 아무리 100명이 다 나쁘다고 한들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좋은데 왜 그걸 파혼해야 되죠? 그건 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만의 일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백인의 판정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김기혁 아나운서입니다. 지방덩어리에 지방덩어리. 자, 나쁜 궁합 때문에 결혼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파혼을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한 분 계시고 딱 가운데 계시네요. 앞에 계신 두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라면 결혼을 시킨다에 찬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주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가서도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뭐 50년 만에 나오는 최고의 궁합이라 그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혼했거든요. 50년 만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집 개가 짖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좋은 생각. 저기 죄송한데요. 듣기 좋은 말. 죄송한데 지금 대기실에 역순가 한 분이 와 계신데. 아니 진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결혼을 시키면 잘 살 것 같아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이세요. 그래서 저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보고 씬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쇼핑을 할 때요. 홈쇼핑 보다 보면 막 오늘이 마지막으로 막 빠쩍빠쩍거리면 가슴 막 뛴단 말이에요.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 카드로 딱 걷을 때 행복한 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것처럼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가 사랑할 때잖아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게 길게 안 나와요. 길어봐야 3개월이거든요. 도파민 파세요? 다 팔아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랑에 빠져갖고 둘이 있을 땐 둘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이 보면 알거든요. 저거 아닌데 해서 한번 말려보는 거죠. 니네 궁합이 안 좋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결혼해도 되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말려보고 싶어요. 그것도 그렇게- 그건 게 뭐냐면 예.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누가 누굴 말리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옆에서 얘기해 줄 수 있죠. 아니 좀 좋아서 선택을 잘하기 결혼했다가 위해서.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아니 있고. 저는 그건 뭐냐고 있냐면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그건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의 사랑의 어떤 한순간의 완성을 누군가는 궁합, 누군가는 내가 봤는데 걔는 아니야. 라는 판단 때문에 그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3번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 1번, 전쟁에 나갈 때 2번, 그리고 결혼할 때 3번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결혼이 힘들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정말 좋은 감정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힘들어지고 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궁합이 나쁘다는 걸 미리 알고 결혼한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악조건이 더 돼서 큰 덩어리가 돼서 그 사람을 더 짓눌러서 이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아, 이 사건 순간순간마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자 해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궁합을 보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궁합을 거예요. 보면 안 되죠. 근데 네. 봤기 때문에 이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요. 궁합을 봤어요. 근데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많죠. 자, 여기 백인 판정단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남편이 저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안 믿는 가정인데 결혼 날을 받으러 그 이제 절을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사주가 단명으로 나왔어요. 아우 그래서 단명으로 나왔는데 그걸 남편 될 사람한테 얘기를 남편은 못하고 크리스찬이니까. 친정 어머니하고 저하고만 그걸 끙끙 앓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가 좀 늦게 오면은 그 단명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아주 불안해요, 막. 그냥 어디 갔다 조금만 늦게 와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제가 이제 그냥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오늘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 얘기 듣다 그랬는데 생각나셨구나. 별 탈 없이 아들 둘 낳고 아들들도 잘 키우고 지금 남편은 73세예요. 건강하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합 문제로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어떤 사례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 변호사님 혹시 있나요? 그런 경우가? 궁합이 안 좋으니까 낙태를 시켜라. 뭐 이렇게 시어머니가 요구를 하고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한 거죠. 며느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네.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혼만 했는데도 궁합으로 파혼을 하면 그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건데 결혼을 했는데 궁합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못 살게 굴면 그건 굉장히 부당한 행위를 한 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당해야 되는. 근데 이혼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어요. 또 궁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혼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각이 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고 반대로 그 반대쪽에서 반대 소송을 제기를 해요. 네. 저렇게 저걸 이유로 나를 괴롭혔다. 저쪽 청구는 인용이 되고 이쪽에서 위자료 물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건 건 패소, 저쪽에서 건 건 승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은 궁합을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혼까지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네.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요. 법은 궁합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 궁합, 뭐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썩 자유롭지 못하는 게 또 사람의 심리이자 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과연 그렇다면 궁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근거가 있는 건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한번 속 시원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